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기술적으로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덴티움입니다. 지금 보시는 흐름 보이는 이제 기업이 이제 덴티움인 거죠. 지난 11월 중순에 수급 관심주 후보 리스트로 뽑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거래량 아래를 봐볼게요. 언제 뽑았었다고요? 11월 중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11월 중순에 빨강색이 기관 수급인데 기관이 단기에 이처럼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터지다 보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죠. 거래량 단기 기관 매수. 그쵸? 우선 수급과 기술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봐보세요. 올해 들어서 터진 이때가 언제죠? 1월 6일 수요일 지난주에 거래량이 이처럼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은 1월 6일 터질 거래량은 지난 기관이 단기에 크게 들어왔었던 11월 중순에 이때 거래량과 매우 비슷하죠. 거래량 터진 수준이요. 그쵸? 그러면 거래량은 11월 중순과 이처럼 매우 비슷한데 지금이 11월보다 더 좋게 보이는 이유를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갈색 200일선이 쭉 하락하다가 드디어 올해 들어서 갈색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 것이 지난 11월보다 더 좋게 보입니다. 어제도 쇼박스 리뷰하면서 200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 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지난 11월에 비해서 검정색 241선이 4만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지난 11월 중순보다 하락 기울기가 241선이 완만해진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분위기상은 곧 있으면 상승으로 전환될 분위기예요. 그리고 셋째, 이번 상승의 시작이 이동평균선, 이평선이 밀집된 이평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지난 11월보다 더 좋아 보이는 셋째 이유입니다. 이제 지난 11월과 비교시에 더 좋게 보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난 11월에 이처럼 많이 들어왔었던 기관이 12월 초까지 매수를 추가적으로 하다가 매도하는 모습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11월에 들어온 것을 다 매도하거나 팔아 제끼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매도를 해왔지만 이 점도 괜찮게 보이고 양호하게 보이고 작년 8월 중순부터 파란색은 외국인이죠. 외국인 보유 매도하던 외국인이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매수로 돌린 매수 전환한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일별 수급을 보시면 이와 같고요. 일별 수급. 오늘 기관이 들어왔네요. 연기금, 투신 등 들어왔고. 11월 중순에 기관이 어떻게 들어왔나 좀 보여드릴까요? 11월 중순에 이렇게 단기에 많이 들어왔죠.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가로 또 매수를 이때 11월 말 12월 초에도 했었고요.
네, 11월 때도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하락하는 하늘색 60MA를 드디어 이제야 돌파한 모습이 나오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2017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지금 덴티움은 2017년이죠. 여기 보이듯이 월봉을 보시면 이처럼 쌍바닥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완성된 후에 11월부터 상승이 나오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11월부터의 상승? 11월 중순에 누가 많이 들어왔다고요? 기관. 쌍바닥 찍고 기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기관은 타이밍 정말 좋게 들어왔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쌍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에서의 쌍바닥이라는 표현은 제가 어떤 종목을 진단을 했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 월봉에서의 쌍바닥 바로 만도였어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만도고 만도의 월봉입니다. 한때는 진단 엄청 많이 했었죠. 3만원 전후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그쵸? 지금 월봉이에요. anyway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이때도 보시면 월봉에서의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만도에서 처음 썼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월봉에서의 쌍바닥 그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다시 돌아와서 덴티움을 보시면 월봉에서의 쌍바닥 그리고 사실 쌍바닥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삼중바닥, 다중바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덴티움이 상장했던 시기의 가격까지 포함하면 삼중바닥이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2020년의 바닥 저점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만도까지 가지고 와서 함께 보여드린 거예요. 작년 바닥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중요했구나. 중요한 바닥이구나. 중요한 가격이었구나. 일봉에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이처럼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보유율은 오늘자로 16.39%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2000년 6월에 설립되었고 2017년 3월에 상장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 내에 26개, 26개의 법인을 운영 중인데 덴티움이 주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 11월 중국 상해의 임플란트 제조 공장 인허가를 중국 정부로부터 취득해서 작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으로 중국 내의 임플란트 제조 인허가 취득은 덴티움이 처음으로 중국 시장 내의 인지도 상승이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는 작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2% 수준까지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앞으로 임플란트 잠재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또 긍정적이고 더욱이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 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 의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는 실제 소비자 증가, 그러니까 수요 증가랑 공급 증가가 함께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타 국가 대비 미래 시장 성장성이 가장 좋은 시장이 중국이다. 또한 중국은 연간 19.5%의 성장이 예상되어서 올해는
한국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주요 매출, 제품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 역시나 임플란트, 작년 3분기까지예요. 임플란트 비중이 점점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가장 크고, 또 디지털, 치과용 장비 비중이 3.6, 6.9, 8.1%로 매년 커지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 자료를 보시면요. 2019년 대비해서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의 영업이익은 2019년 3분기 109억보다 더 많은 124억을 기록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019년 2분기 이후에 5개 분기 만에 지난 3분기의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지역의 매출액이 3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621억 중에 345억이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 2분기 대비해서 2019년 3분기 대비해서도 모두 성장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또한 러시아 역시 2019년 3분기 대비 무려 71% 상승한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3분기에. 올해 영업이익은 중국에서의 성과가 기대되며 지난 2019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거죠. 이 기사는 뭐냐면요. 지난 10월 기사인데 지난 2019년 10월 정기 세무조사에서 부과받은 103억 원에 대해서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공시로도 있었고요.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영업 현금 흐름도 개선되면서 재무 구조에도 긍정적이겠지만 회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회복으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것도 플러스 알파라고 보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덴티움의 하루 거래량이 보통 10만 주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는 실제로 매매하신다면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임플란트 국내 2위, 글로벌 7위 기업인 덴티움의 기업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여유로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